자, 읽어보면, 자, 202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예제, 실무예제 2번.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다음 자료. 자, 일단은 여기 밑줄 좀.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 여기에 밑주시고. 방금 제가 여기 밑줄 쓰는 거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누락을 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죠. 자, 밑줄. 전표 입력 요망. 밑줄 전표 입력 요망.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신고서에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 출제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자, 계속 볼게요. 자, 1기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자, 밑줄. 여기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여기에 붙이시고. 자, 그러면 이 뜻이에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1기 예정 신고 때 이거를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내가 1기 예정 신고 때 세금 계산서 같은 건 줬는데 신고를 했다와 안 했다는 또 다른 거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지만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 깜빡할 수 있겠죠. 그 뜻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때 반영하라는 거예요.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다. 아, 그쵸,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우리 했었어.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 때 하는 거, 뭐 간편집 깨가. 그거. 알았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 표정이. 그게 뭐야? 다시 하면 되지,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잊었다가 다시 하고, 오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익숙해. 보시면, 원래 잘 까먹어놓네. 여러분, 제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자,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 특히. 메인 매출 입력에서. 계속 볼게요. 자, 확정 과세 기간에 전표 입력은 완료되었고, 가산세 적용 시 미납일수는 91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납일수가 90일이라는, 아까 납부지역 늦게 하면 할수록 이자 붙는다면서요. 이 90일이면 우리가 좀 이따가 날짜 입력하면 컴퓨터 구해요. 어떻게 하는지 곧 할게요. 계속 보죠. 자, 1기 예정 신고 기한은 2022년 4월 25일이니까 4월 25일까지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확정 신고 납부일자는 2022년 7월 25일이래요. 자, 거기 납부일자 밑치고 납부일자 밑줄 치시고, 그리고 7월 25일에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원래 4월 25일까지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7월 25일 날 납부했다, 그 뜻입니다. 이거 나중에 넣으면 컴퓨터 91일 걸어줘요. 그렇게 할 거고. 자, 근데 계속 밑줄.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 거기다 10%라고 좀 1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 여기에다가 10%라고 적어주시고.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시면 큰일 나요. 제가 가산세율 중에 딱 하나 외워달라고 하는 게 얘입니다요. 이거까지 안 외우시면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딱 하나인데. 예. 자, 그럼 보죠. 여러분 조심하실 게, 이거 문제를 좀 저자분이 좀, 이상하게 내신 건 아니지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2월 달부터 3월은 1기 예정신고 맞죠? 맞죠, 여러분들? 요건 1기 예정신고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은요. 근데, 여기 있는 4월 30일은 1기 확정신고 기간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은 1기 예정신고 때 무언가를 했는데 1기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1기 확정신고 때 한 거를 문제에서 준 거야, 그냥. 아시죠? 이거 누락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점 누락분이 아니라 그냥 1기 확정신고 때 뭔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점 보죠. 첫 번째 점. 자, 보니까. 자, 우리 중요한 게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랑 신고서 같이 나온 메인 매출 전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 신고서부터 가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보면. 자, 공건상사로부터 받은 공장 임차료. 임차료니까 내가 매입 쪽이죠, 여러분들. 임차료 1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현금 지급하고 교부받은 종이세금 계산서. 자,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법인은 무조건 뭘 발급해야 돼요? 그렇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죠. 근데 전자가 아니라 종이 발급하면 1% 뜯어 팬다면서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았잖아, 이번에는. 준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매입자는 매출자가 주는 대로 받아요. 무조건. 세금 계산서. 알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관상을 보고요. 저거 전자를 발급할 상이네? 전자 주세요. 이렇게 못해요. 상대방이 주는 대로 받아요. 그 말은 우리가 전자를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 발급한 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종이를 받든 전자를 받든 매출자가 주는 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산세 없어요.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종이를 받는 건 문제 없다. 매출자가 주는 대로 받는 거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얘를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되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왜냐? 임차료 냈으니까. 그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유형이 매입 쪽에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니까요. 그럼 가서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입력하는 거 우리 어렵지 않죠? 자, 들어가면 메인 매출 전표부터 가셔야 신고서부터 가시면 안 돼요. 신고서부터 가시면 망해요. 다시 입력해야 되거든요. 자, 들어와요, 메인 매출 전표 이게. 자, 날짜가 2월 23일이죠? 2월 23일. 자, 유형은 매입 쪽에 과세였죠,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 가능한 세금 계산서 51번. 자, 공급가액은 뭐 품목은 여러분들 입력하세요. 알아서 해주시고. 자, 공급가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공공상사. 그 다음에 전자는 넣으시면 안 돼요. 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분계유형은 전 현금이니까 현금이라고 할게요. 혼합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조심하실 건 여기 차변의 출금 쪽에는 원재료가 아니라 500번대 임차료가 돼야 되겠죠? 맞죠? 공장 임차료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500번대 임차료. 이렇게 걸어요. 여기까지는 가능하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얘잖아요, 문제 여기. 문제가 예정신고 때 누락된 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일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좀 외워주셔야 돼요.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마우스를 클릭하셔가지고. 어디 눌렀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여기 간편 집게 있죠, 위에 F11번. 여기에서 화살표 누르시는 거예요. 화살표. 간편 집게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화살표예요. 그럼 여기에서 혹시 예정 누락분 보시죠, 여러분들? SFO. 요거예요, 요거요. SFO 예정 누락분. 요거 클릭. 자, 그럼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1기 예정 신고 누락분을 1기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1기 확정 신고가 시작되는 월 입력해야 되겠죠? 1기 확정 신고가 시작되는 월이 몇 월 달이에요? 그죠? 4월 달이죠. 그건 할 줄 아셔야 돼. 그럼 여기다 2022년 4월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4월. 그죠? 이렇게 하면 4월 1일이 시작되는 날짜잖아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아마 여기 누락 이라고 뜰 거예요. 보라색으로. 외워주시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암기. 예.
요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단독적으로 숙제 많이 해요. 최근 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꺼졌어.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3월 30일이요. 자, 보니까, 자, 제품 2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주식회사 운이상사에게 현금 매출하고, 일단, 과세 쪽이죠, 여러분. 일단은 10% 과세 매출. 교부한 전자세금 계산서. 여기까지 보면 유형은 매출 쪽이 과세죠? 세금 계산서 10% 과세 매출이니까. 네, 밑줄입니다. 4월 30일에 지연 발급에 밑줄 치시고. 4월 30일에 지연 발급 밑주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분이요. 둘 다 짬뽕해서 준 거예요. 시험에서는 지연 발급함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4월 30일에 발급함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알죠?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제품을 언제 팔았냐면, 3월 30일 날 팔았잖아요, 여러분들, 요날. 그죠? 요날이 그럼 우리가 공급식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우리 세금 계산서는 늦게 발급하는 게 언제까지 발급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다음 달 10일이었어요. 그 말은 4월 10일까지. 왜냐면 3월 30일 날 팔았으니까 4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적정이 되는 거예요. 발급하면 아이고 뭐 하는 거야? 발급하면 괜춘? 현대식 용어 썼고 어디서 배웠어요? 괜찮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 했었죠. 우리가, 그럼 이제 너무 늦게 하면, 그걸 미발급이라고 했죠. 너무 늦게 하면, 그걸 가르는 기준이 언제냐면, 우리가 확정신고 기한이 기준이었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공급 시기가 1기죠, 1기. 그럼 1기의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7월 25일까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7월 25일까지라도 발급하면 이제는 지연 발급이 되는 거고 7월 25일 지나서 발급하면 미발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일단 4월 11일까지 못했죠? 못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연 발급 아니면 미발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7월 25일 전에는 발급을 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지연 발급이면 일단 가산세 하나가 나와요. 지연 발급 입력하러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날짜는 3월 30일. 3월 30일. 자, 유형은 매출 쪽에 과세였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 11번. 자, 공급가액은 100만원. 아니구나, 200이구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는 웅이상사. 전자가 맞고요. 혹시라도 종이 발급했다라고 하면 가산세 대상에 종이 발급했으니까. 자, 분계 유형은 뭐 현금 매출이니까 현금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3월 30일이면 예정신고 때 세금 계산서는 줬는데 예정신고를 못한 거예요. 그럼 확정신고 때 요거 누락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얘 찍고 간편 집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찍고 간편 집계 누르고 그다음 예정 누락분 클릭해서 똑같이 2022년 4월 달에 시작되죠. 1기 확정 신고가. 되셨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점 볼게요. 마지막 점은 여러분 예정 신고 누락분이 아니에요. 4월 달에 한 거니까. 자, 보니까요. 자, 구라전자에서 수취한 원재료 매입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 공급 시기 이후인, 자, 여러분들 거기 세금 계산서 밑줄 좀 치시고, 세금 계산서. 여기에 밑치고. 그 다음 밑줄, 두 번째 줄. 확정 신고 기한 7월 25일까지 수취한 매입 내역 여기에 밑치실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5월 10일까지, 여러분 4월 30일이니까 다음 달 10일이면 5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 받으면 괜찮죠? 근데 5월 10일 지났으니까 이건 수치니까 지연수치 또는 미수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7월 25일까지는 받았다라고 했죠. 1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그럼 이건 지연수치예요, 미수치예요? 그렇죠. 지연수치죠. 그래서 이거는 지연수치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질문, 지연수치는 매입세 공제돼요? 불공제예요? 그렇죠. 공제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대신에 가산세는 있어요. 가산세는 퍼센트 안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가산세 가면 입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산세가 두 개가 튀어나와요. 여기 지연 발급, 지연 수치. 아시죠?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자, 됐고. 그럼 얘는 4월 30일자니까 얘는 1기 확정신고 때 해야 될 걸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에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건 이 두 개 했고요. 위에 점점 두 개. 이젠 신고서 가가지고 가산세 두드려 패야죠. 가산세를 신고서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닫고요. 일반 전표입력, 매입 매출 전표입력. 자, 이제 신고서 들어갈게요. 자, 신고서는 여기. 네, 신고서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조회하실 때는 지금 1기 확정 신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하셔야지 1월 달부터 3월이 아니에요. 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 좀 짜증나는 게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혹시 보이세요, 여기? 오른쪽. 여기 오른쪽 보셔야 돼요, 오른쪽. 여기 보이세요? 여기 뭔가 들어왔죠?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점 두 개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이 있었죠? 그게 몇 번째 점이에요, 우리 교재?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누락한 매출. 두 번째 점이죠? 첫 번째 점 매입이고. 되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 때 매출 누락했죠? 어떤 매출 누락했냐면, 10% 과세 매출한 세금 계산서를 누락했잖아요, 예정신고 때. 그 우리가 아까 매출 쪽에 과세를 잡아서 이렇게 잡는 컴퓨터가. 알죠? 그리고 이 금액이 200이었죠? 그리고 세액이 20이었죠? 오케이?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12번 매입 보이세요? 12번 매입. 요 매입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였죠? 첫 번째 점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세금 계산서죠. 예정신고 때 매입을 누락했잖아요. 근데 그 세금 계산서 매입을 누락했죠. 세금 계산서 100만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10만원. 되세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운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빨간색 친 거 있죠, 요거. 요 빨간색. 요 빨간색 친 거, 여기 아래 거 해석하면,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이 20만원 있던 거죠.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이 20만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했다가 이런 확정신고 게 아닌 거예요.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한 거니까 예정신고 분이었어, 원래는. 되세요? 그래서 이 20만원은 뭐냐면, 우리가 매출세액이죠, 해석하면. 매출세액.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10만원 있죠, 10만원.
그럼 여기 있는 10만 원도 예정 신고 때 매입 세액이죠. 이건 당초 예정 신고 때 매입 세액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누락해서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지. 되세요? 그럼 이 10만 원은 매입세 공제예요. 공제라고 저기 공제 매입세. 그럼 여러분들이 납부세액 구조가 어떻게 되죠? 납부세액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 20만 원 있었고요. 해석되세요?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 20만 원 있었고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받을 게 10만 원 있었던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매출세액이 매입세 공제보다 크죠? 그럼 납부세액 나와요? 환급세액 나와요? 그것도 납부세액 나오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뺐는데 그게 플러스면 납부세액이고 마이너스 환급세액이잖아요. 그럼 얘는 매출세액 20만 원에서 매입세 공제 10만 원 빼면은요. 10만 원만큼의 납부세액이 나와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 10만 원의 납부를 언제 했었어야 돼요, 얘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렇죠. 10만 원만큼을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만 원만큼이 예정신고 때 적게 신고한 거죠. 예정신고 때 적게 신고하고 예정신고 때 적게 납부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얘 빼기 얘가 플러스일 때 예정신고 때 납부해야 될 게 예정신고 때 납부 안 하고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정 이해 안 되시면 우리가 여기 있죠. 요 빨간색 여기 20만 원 제 매출세 적은 거 있죠. 얘 빼기 파란색이 적은 매입세 공제 있죠. 얘를 뺐더니 그게 플러스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납부세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납부세액이 예정신고 때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거니까 그것만큼 과소납부한 거 예정신고 때. 이해되세요? 10만 원만큼 예정신고 때 과소납부한 거 그만큼 과소신고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 빼기 얘가 플러스면 그것만큼 과소신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10만 원만큼 예정신고 때 덜 신고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산세가 총 4개예요. 아까 했던 2개랑 지금 했던 2개랑. 자, 그럼 가산세 어떻게 하시냐? 여기에요. 여기 왼쪽에 26번 가시면 카 있죠, 카. 왼쪽에 26번 가시면 가산세계라고 해가지고 카가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카를 클릭하시면 이제 오른쪽이 바뀌어요. 가산세 명세라고요. 자, 클릭해 보시고 카 클릭해 보셨어요? 그럼 가산세 명세로 바뀌죠, 오른쪽에요. 이렇게. 되세요? 우리가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 쪽이 2개 있었죠, 여기. 뭐가 있었냐면, 지연 발급하고 지연 수치 있었잖아요. 여기요, 여기. 여기 지연 발급, 요거. 지연 발급, 지연 수치. 여기 지연 발급도 아예 놔줬고, 이렇게. 맞죠? 요 2개 일단이 세금계산서 쪽이었죠? 근데, 조심하실 건 우리가 세금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때 그때 최종적인 세금이 나와요. 되시겠어요? 근데 요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에 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세액, 마지막 최종적인 세액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금액 기준이 세액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연 발급은 부가가치세 별도인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지연 발급에다가 200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20 넣는 분 진짜 많아요. 알죠? 알죠?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알죠? 세금은 마지막에 신고 납부할 때 그때 나와요.
정확한 세금은 최종적인 거. 자, 그럼 지연 수치도 마찬가지. 지연 수치도 내가 30번 지연 수치하면 그 한 번에 비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세가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럼 지연 수치가 세 번째 점이죠. 얼마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직 최종적인 세가 안 나오는데 4월 30일은 아직 7월 25일 되려 멀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천만 원이 200이 아니라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지연 수치. 여기에다가 2,000이 200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얘는 신고 불성실이 아니니까 감면 없어요. 제목이 세금계산서 지금 신고 불성실이 아니잖아요. 알죠? 무조건 감면을 때리시면 또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죠. 왜냐하면 예정신고 때 10만원만큼을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납부 안 했으니까 신고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만원만큼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납부를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니까 납부도 늦게 한 거죠. 10만원만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건 신고하고 납부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얘는 세액 기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10만원이었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일반 과소신고 10만원 여기 넣으시는 거 10만원.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 아까 여기 신고 불성실이 원칙이 10%라고 했죠. 10%니까 원래는 여기다 여러분이 만원 입력하셔야 돼. 10만원 만원 입력하셔야 돼요. 되셨죠? 근데 얘 제목 보니까 여기 신고 불성실 들어와 있잖아요. 보이세요? 신고 불성실. 그죠? 그럼 아까 우리 신고 불성실은 좀 늦게 신고하더라도 빠른 신고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해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3개월 이내 하는 거죠? 그러면 몇 퍼센트 감면? 75%를 깎아주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만원을 내야 되는데 75%를 깎아주니까 만원에 25%만 가산세를 내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면 2,500원이 되겠죠. 여기는 다들 어려워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납부를 늦게 했죠. 10만원만큼을 여러분 4월 25일까지 썼어야 되잖아요. 문제에서. 자, 그래서 여기 10만원. 엔터 치시면 돼요. 납부를 4월 25일까지 10만원 했었어야 되는데 7월 25일날 한 거니까. 그죠?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여기. 일기 예정 신고는 4월 25일 해야 되는데 7월 25일 날 신고하고 납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당초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였어? 20만 원. 응? 언제까지 당초 납부 기한? 이 뜻이 뭐 당초에 납부했었어야 돼, 마지막 날. 4월 25일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 2022년 4월 25일까지 10만원을 당초에 납부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고, 납부일은 정말 내가 늦게 납부한 날. 언제 납부했대요, 여러분들? 7월 25일날 납부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2022년 7월 25일날 요때 납부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91일 구해주지 않아서 컴퓨터가, 아까 여기 미납일수 91이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에서 우리가 날짜 입력하면 알아서 구해주니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가산세를 구해줘, 여기는. 되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입력 안 한 게, 요거 안 했어요. 뭘 안 했냐면, 우리 세 번째 점 요거 해야죠. 뭐냐면, 우리는 지금 가산세만 입력한 거예요. 가산세가 입력했지만, 우리 뭐예요, 이거?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원재료 매입하면서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물론 7월 25일날 받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이렇게 보시면, 절대 여러분들 그 자의적 해서 금물인 게,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라고 되어 있지, 세금 계산서 여러분들 늦게 받은 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받은 거 있죠? 요 날짜에 받은 건 여기에 입력을 해줘야 돼, 원래는. 지금 문제에서는 언제 받았는지를 안 줬죠? 확정 신고 기한까지 수취한 매입 내역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냐? 그 몇 월 며칠 날 7월 25일날 받았나? 그래서 7월 25일날 받았죠. 그러면 얘는 만약에 얘가 혹시라도 5월 10일날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입세 공제되니까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근데 지금은 7월 25일날 받았으니까 이 기간에 안 들어오니까 안 넣는 거지만 아셨죠?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낼 거니까. 자, 됐어요. 일단 10분